여러분, 30년 전만 해도요, 파산 직전까지 갔던 아주 작은 칩 회사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바로 그 회사가 AI 혁명의 심장이 돼서 세상을 움직이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죠. 엔비디아가 도대체 어떻게 이 모든 걸 해냈을까요? 오늘 그 극적인 이야기를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와, 3조 달러. 이게 감이 오시나요? 정말 상상하기조차 힘든 숫자잖아요. 이게 바로 지금 엔비디아의 기업 가치입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가치 있는 회사 중 하나가 된 거죠. 근데 놀라운 건 불과 몇 년 전만 해도요, 지금의 엔비디아를 상상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답을 찾아야 할 질문이 바로 이거죠. 아니, 거의 망할 뻔했던 회사가 어떻게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세상을 움직이는 기업이 될 수 있었을까요? 그 정말 영화 같은 반전 드라마를 지금부터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모든 전설에는 시작이 있기 마련이죠. 엔비디아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주 소박한 곳에서 시작됐거든요. 바로 1993년 미국의 한 평범한 패밀리 레스토랑이었습니다. 바로 이 세 사람, 젠슨 황과 그의 동료들이었죠. 이 사람들은 한 가지를 아주 명확하게 보고 있었어요. 앞으로 PC게임은 무조건 3D 그래픽 시대가 온다. 그런데 지금의 CPU로는 어림도 없다. 이걸 직감한 거죠. 그래서 결심합니다. 좋아, 그럼 우리가 만들자. 오직 그래픽 처리만을 위한 완전히 새로운 개념의 칩, 바로 가속 컴퓨팅 칩을 말이야. 하고요. 하지만 여러분 아시다시피 창업이 그렇게 말처럼 쉬운 게 아니잖아요. 엔비디아도 시작부터 엄청난 위기를 맞게 됩니다. 회사가 그냥 문 닫을 뻔한 그 첫 번째 위기부터 한번 들여다보죠. 와, 첫 번째 제품은요, 정말 재앙 수준이었습니다. 1995년에 내놓은 이 NV1이라는 칩이 시장 표준을 그냥 무시해버린 거예요. 그 결과는 처참한 실패였죠. 회사는 파산 직전까지 갔고 직원들 해고해야 했고 남은 돈으로는 딱 한 달 버틸 수 있었답니다. 그런데 딱 2년 뒤 그들은 완벽하게 부활합니다. 실패해서 제대로 배운 거죠. 아, 우리가 아니라 시장이 원하는 걸 만들어야 하는구나.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의 다이렉트X와 완벽하게 호환되는 이 리바 128을 내놓으면서 정말 기적적으로 살아납니다. 바로 이 말! 우리는 실패한 게 아니야. 실패해서 배운 거지. 이제 시장이 원하는 걸 만들자. 이게 바로 엔비디아의 정신 그 자체를 보여줍니다. 실패를 그냥 실패로 끝내는 게 아니라 일종의 데이터로 삼는 거죠. 그리고 시장의 목소리를 듣고 회사의 운명을 걸고 방향을 트는 겁니다. 젠슨 황의 리더십은 바로 이 뼈아픈 위기 속에서 만들어진 거예요. 자, 위기에서 살아남은 엔비디아는요, 이제 그냥 시장에서 경쟁하는 수준을 넘어섭니다. 아예 게임의 룰 자체를 바꿔버리기로 하죠. 1999년 엔비디아는 그냥 새로운 칩을 만든 게 아니에요. 아예 새로운 개념을 발명해버립니다. 바로 우리가 지금 너무나 당연하게 쓰는 GPU라는 단어죠. 그전까지는 그냥 그래픽 가속기 이 정도로 불렸거든요. 이걸 CPU랑 동급인 프로세서의 지위로 확 끌어올린 겁니다. 이게 그냥 이름만 바꾼 게 아니에요. 이건 엄청난 기술적 자신감의 표현이자 일종의 선언이었던 거죠. 진짜 대단하지 않나요? 정말 대담한 한 수였어요. 이 GPU라는 말을 딱 만드니까 시장에서는 엔비디아가 이 분야 기술 리더구나 하는 인식이 확 박혀버린 거죠. 그리고 결국 어떻게 됐나요? 이 단어가 업계 표준이 되어버렸습니다. 이걸로 엔비디아는 2000년대 그래픽 시장을 완전히 평정하게 됩니다. 자, 이제 그래픽 시장의 왕이 됐으니 편하게 갈 법도 한데 젠슨 왕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여기서부터가 진짜 엔비디아 이야기의 하이라이트인데요. 당시에는 정말 아무도 이해하지 못했던 아주 외로운 길을 걷기 시작합니다. 젠슨 황은 GPU의 진짜 잠재력을 본 거예요. GPU 안에는 수천 개의 작은 뇌, 그러니까 코어가 있거든요. 얘네들이 한꺼번에 일을 처리하는 병렬 처리 능력이 어마어마했던 거죠. 젠슨 황은 생각했습니다. 이 엄청난 능력을 왜 게임 그래픽에만 써야지? 이건 낭비야. 이걸 만약에 과학 계산이나 금융 분석, 의료 영상 같은 데 쓸 수만 있다면 세상이 바뀌겠다. 바로 이 생각이 모든 것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래서 2006년에 내놓은 게 바로 이 쿠다라는 소프트웨어 플랫폼입니다. GPU의 힘을 누구나 쉽게 쓸 수 있게 해주는 도구죠. 그런데요, 여기 타임라인을 보세요. 시장 반응은요, 완전히 싸늘했습니다. 투자자들은 난리가 났죠.
아니, 게임 칩으로 돈 잘 벌고 있는데 왜 갑자기 아무도 안 쓰는 소프트웨어에 돈을 쏟아붓는 거냐고 엄청나게 비판했습니다. 이게 무려 10년 가까이 이어진 정말 외롭고 돈 많이 드는 투자였어요. 그리고 마침내 그 10년간의 외로운 투자가 빛을 발하는 순간, 아니, 세상을 바꿔버리는 그 극적인 순간이 찾아옵니다. 바로 2012년의 알렉스넷 쇼크 사건입니다. 이미지 인식 대회에서 알렉스넷이라는 AI 모델이 나타나서 말도 안 되는 성능을 보여준 거예요. 학계가 완전히 뒤집어졌죠. 근데 더 놀라운 건 그 비결이었습니다. 무슨 비싼 슈퍼컴퓨터가 아니었어요. 그냥 우리도 살 수 있는 평범한 엔비디아 게임용 그래픽카드였던 겁니다. CPU로 돌리면 몇 년은 걸렸을 딥러닝 훈련을 이 GPU가 단 몇 주 만에 끝내버린 거죠.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자, 이 차트를 한번 보세요. 당시 충격이 어느 정도였는지 바로 보입니다. 다른 모델들 오류율이 26%인데 엔비디아 GPU를 쓴 알렉스넷은 15%예요. 이건 그냥 이긴 게 아니라 아예 다른 차원의 성능을 보여준 거죠. 이 순간 전 세계 AI 연구자들이 모두 똑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끝났다. AI 딥러닝의 미래는 GPU다. 10년간 묵묵히 버텨온 그 투자가 드디어 세상을 만난 겁니다. 하지만 알렉스넷은 정말 시작에 불과했어요. 엔비디아는 이 결정적인 기회를 놓치지 않고 이걸 거대한 AI 제국으로 만들어냅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했을까요? 그 모든 것의 중심에 있는 젠슨 황의 성공 법칙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결과가 바로 이겁니다. 말이 필요 없죠. 현재 AI를 학습시키는 칩 시장의 90% 이상, 거의 전부를 엔비디아가 독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챗GPT 같은 거의 모든 AI가 다 엔비디아 칩 위에서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건 AI를 하려면 엔비디아에 세금을 내야 한다는 말이 나올 정도입니다. 이런 엄청난 성공 당연히 우연이 아닙니다. 이 네 가지 원칙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거죠. 첫째, 10년 앞을 내다본 초장기적 비전. 이게 바로 쿠다였고요. 둘째, 망하기 직전에 회사를 살린 과감한 배팅. 리바 128기 그랬죠. 셋째, 기술의 본질을 꿰뚫는 엔지니어의 통찰력. GPU라는 개념을 아예 발명해버렸잖아요. 마지막으로 기회가 왔을 때 놓치지 않는 집요한 실행력. 이 네 가지가 엔비디아 30년 역사를 만든 핵심 동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정말 대단하죠. 패밀리 레스토랑 냅킨 위에 그렸던 작은 꿈이 30년 만에 세상을 통째로 바꾸는 현실이 됐으니까요. 실패해서 배우고 시장의 판을 바꾸고 10년을 묵묵히 버텨내서 엔비디아는 그렇게 AI 혁명 그 자체를 정의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던져야 할 질문은 이거겠죠. 그들은 과연 다음에는 또 무엇을 정의하게 될까요?